청소년을 위한 동기 강화 상담 3장 동기 강화 상담의 정신. 긍정적인 대답을 부르는 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단어, 자유에 자유를 더하고 사랑으로부터 의무감을 벗어버리라는 말, 마지막 문이 국 닫힌 후에 열린 창문, 모든 모험과 유쾌함, 의미, 영예가 담겨 있는 말, 진흙에서 진화의 동력에 불을 지핀 단어, 고치가 애벌리에게 속삭이는 말, 분자가 결합하기 전 읊어보는 말, 살아있는 것에서 죽은 것을 분리하는 말, 세상 그 어떤 거울도 모두 비춰주지 못하는 말, 선택, 톰 로빈슨, 딱따구리와 함께하는 고요한 삶. 동기 강화 상담은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혹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의 근간이 되는 것은 그것의 정신이죠. 밀러는 근본 정신은 배제한 채 기법만을 배우는 것은 마치 곡조 없는 노래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 우리는 대부분 음을 먼저 익히고 난 후 가사를 외웁니다. 당신이 곡조를 흥얼거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노래의 반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의 정신은 크게 세 가지의 테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밀러와 롤릭은 동기 강화 상담의 주요 요소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원문 전체를 아울러 연상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런 전통에 따라 우리는 역시 ACE, A, 오토노미, 자율성, C, 컬래버레이션, 협동성, E, 이버케이션, 유발성으로 세 가지 정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어떻게 청소년에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의 정신, 자율성, 협동정신, 유발성. 자율성, 오토노미. 자율성을 개발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고, 감정,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를 위해 청소년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성급히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 했다가는 의도치 않게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거스르게 될 것이고, 청소년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변화 대신 저항을 유발한 셈이 되죠.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비록 어느 정도 비윤리적이긴 하더라도 상담자의 일은 훨씬 더 수월해졌을 것입니다. 보상이나 처벌을 사용하여 일시적인 행동 변화를 강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적 작용이 필요하죠. 당신의 역할은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상황에서조차 청소년이 변화를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찾을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하며 안내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내게 할 일을 지시하셨구나. 하지만 하루 중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단다. 정보나 선택 가능한 목록들을 제시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관점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지적 자율성, 서포티브 오토노미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청소년 상담에서는 기과 시간과 같이 권위적인 인물의 지시나 부모 감시와 같은 불편한 상황에 반응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자율성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부모님과 규칙에 대해 논의해 보거나 혹시 절충안이 있는지 타협해 볼 수 있지. 아니면 규칙을 어기고 부모님의 반응에 대처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단다. 협동성, 컬래버레이션. 동기 강화 상담은 협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자는 청소년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죠. 이는 전문가로서 삶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지시적 접근법과는 대조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청소년의 목표와 행동 변화만을 다루려 한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 과정 중 당신은 부모님과 같은 청소년의 삶에서 권위자로 자리 잡고 있는 인물의 목표와 당사자 청소년의 목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청소년이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권위자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목표를 정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됩니다. 롤릭, 밀러, 앤 버틀러는 이러한 안내 방식을 확장하였습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들의 방법을 찾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에 있어서는 부모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겪어보고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는 도움을 주고 지지하며 피해를 줄이는 데에 있어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 작업은 단지 청소년의 충동,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혹은 상담자의 계획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협력적인 과정인 것이죠. 당신은 청소년 내담자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청소년 내담자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남용 치료에 대한 지시적인 접근법 프리스크립티브 어프로치에서는 절제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적 접근법에서는 청소년의 변화 열망과 일치하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절제를 통해 성공한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1장 제니의 사례에서 지시적인 접근법은 칼로리 섭취를 억제하게 하거나 부모를 관여시켜 음식을 먹는 것에 제한을 두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제니의 협력 없이는 이러한 전략들은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대신에 상담자와 대화를 하면서 제니 스스로 칼로리를 줄임으로써 체중을 조절하기로 결심하고 제니의 부모들은 튀김 스낵이나 탄산음료를 구매하지 않기로 하는 협동적 접근법이 보다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유발성, 이보케이션. 동기 강화 상담에서 상담자는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기보다 내담자로부터 나오는 변화에 대한 관심과 변화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고 그 내용을 더욱 이끌어냅니다. 말하자면 유발성은 형편없는 의사결정이나 잘못된 추론을 바로잡아 청소년을 도와주려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밀러와 놀릭은 이런 우리의 본능적 현상을 두고 교정반사, 즉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인간의 경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종종 성급한 문제 해결과 충고하기로 표현되는데요. 이는 오히려 청소년이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듭니다. 이 교정 반사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니의 사례에서 체중 감량과 그 외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느낌은 이해하지 않은 채 체중 조절에 대한 그릇된 정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이러한 정보만을 바로 잡아주려 할 경우 이러한 접근은 동기 대신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자라면 제니가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위한 정보를 요청해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유발성은 동기 강화 상담이 내담자 중심 상담을 넘어서서 목표 지향적인 개입 방법과 같은 적극적 과정임을 나타내 줍니다. 동기 강화 상담은 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관련된 행동을 하도록 내적인 동기를 유발하려 하는데요.
이것은 때로 외적인 결과와는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 예를 들어 달콤한 음식 섭취를 금하거나 인슐린을 주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그다지 유쾌한 것이 아니기에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외부적 요구를 개인의 가치나 목표로 전환시킴으로써 여전히 내재적 동기가 이러한 행동에 관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죠. 상담자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상담자는 변화 대화를 유발하고 이끌어갑니다.